허허, 오랜만에 들려오는 이름 석자 김건모 씨인데 왜 어째서 이런 얘기가 들려왔을까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 씨 노래, 지금 들려드린 노래 두 곡 포함해서 여러 곡, 노소까지는 몰라도 남녀분들은 노래방에서 정말 즐겨 듣고 즐겨 부르던 노래들일 것 같은데,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저희들이 김건모 씨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예, 드디어 김건모 씨의 목소리로 김건모 씨의 히트곡을 듣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건모 씨 6년 정도 대중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렇다 보니 콘서트도 볼 일이 아마 팬들 입장에서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김건모 씨가요, 6년 만에 드디어 침묵을 깨고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서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달 27일 부산을 시작으로요, 대구, 대전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로 콘서트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건모 씨 노래 아마 노래방에서 안 불러본 중년층이 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거의 없죠. 하재근 평론가 말 불러보셨죠? 과거 1990년대 네. 김건모 씨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마 박성배 변호사님 부르셨죠? 그럼요. 김건모 씨 노래 엄청 많이 좋아했고 히트곡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가수죠. 네. 전혜연 평론가님도 뭐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네. 흉내도 많이 냈고 뭐 네. 핑계도 있지만 첫인상, 아름다운 이별, 빗속의 여인도 많은 분들 불러주셨을 진짜, 겁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하지만 또 이렇게 돌아간 시간에 보면 김건모 씨 마음이 참 복잡할 수도 있겠다. 아하. 이런 사연이 좀 들립니다. 그 말인즉슨 박성배 변호사님, 6년간의 침묵을 깼다는 얘기는 6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거의 연예계에서 사라진 셈이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김건모 씨는 지난 2019년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이 2016년 김건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고, 당시 김건모 씨는 한창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습니다. 긴 시간 수사 끝에 검찰은 고소 2년 만인 지난 2021년 11월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고소인의 재정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모든 절차는 종결됐습니다. 네. 결국 김건모 씨는 법적 혐의는 벗었지만 그 여파로 방송 복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모 씨는 결혼 생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장지연 씨와 혼인신고도 했지만 결국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파경을 맞았는데,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저간의 상황, 무슨 상황이 있었냐, 이렇게 박성배 변호사님이 들려드리니까 맞다 기억난다 하시는 분 지금 많으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뭐 성폭력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 건을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보니까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냥 무혐의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거든요. 기소 자체를 안 했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기소 자체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뭐 무죄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무혐의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김건모 씨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막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모습을 그 사이에 6년이나 갈 거 아니라 이 무혐의가 나왔으면 여러분 저 혐의 벗었어요. 정말 그동안 억울했어요. 라고 짠 다시 나타날 법도 한데 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너무나 큰 공격 비난을 받았으니까 이게 마음의 상처가 당연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또 개인사적인 가정사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혼까지 했으니까 가고. 더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것이고, 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의혹만 가지고 거기 사실이라고 단정하면서 김건모 씨한테 손가락질 하니까 약간 세상이 두려운 마음들 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춘다? 네. 이게 선뜻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6년간이나 침묵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건모 씨 당사자 본인의 속은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제 6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대중과 팬들 앞에서 마이크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겠다 이 말은 아니 그동안 이담 아나운서 뭔가 갈고 닦아왔다는 거의 실력을 어떻습니까? 네, 그 측근들에 따르면요, 김건모 씨가 무대에선 좀 떠나 있었지만 음악 작업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음악만은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이게 매일 연습실에 나가서 발성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후배 가수들과도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음악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건모 씨가 체력 관리도 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어허. 매일 자전거로 수십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해요. 그래요? 김건모 씨가 워낙 그 탄탄한 목소리를 뭐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체력 관리 어떻게 하냐 예전부터 방송에서 질문을 하면 항상 자전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자전거를 원래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에 자전거가 7대가 있다라고 7대가요?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김건모 씨의 근황이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정준하 씨 아시죠? 네네. 정준하 씨가 유튜브에서 자전거를 사러 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곳에서 있던 굉장히 비싼 자전거가 있었어요. 네. 1,7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딱 보면서 저거 예쁘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1,700만 원짜리가 네, 있어요? 엄청난 자전거죠. 그게 오토바이 아니고? 한정판이어서 대박 세계에 사건. 딱 100대밖에 없대요. 와. 근데 그걸 가리키면서 그 자전거를 파시는 분이 저게 김건모 자전거다라고 해서 아 김건모 씨가 원래 자전거 매니아인데 저렇게 저 자전거도 있구나 하면서 근황이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예. 그만큼 김건모 씨의 근황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 정준하 씨가 가리킨 해당 자전거가 김건모 씨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자전거라는 거는 뜻은 아니겠죠. 같은 기종이다 그런 얘기겠지만 어쨌든 와 건모 형이 타던 자전거다라고 했을 뿐인데 지금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막 관심 간다는 얘기는 박주희 변호사님 그만큼 김건모 씨를 다시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많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워낙 김건모 씨는 팬층이 두터운데 거기다가 워낙 오랫동안 이 근황이나 소식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이 가수 박준희 씨가 자신의 SNS에 이 지인들과 김건모 씨가 만나는 사진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워낙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 박준희 씨는 뼛속까지 아티스트인 건모 오빠가 어서 빨리 가수로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연에서 6년 동안 어떠한 인터뷰도 하지 않았던 김건모 씨가 이 공연에서 자신의 소회를 밝힐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모 씨를 아끼고 또 많은 응원을 했던 팬들 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일 수 있겠는데 혹시 내친 김에 하재근 평론가님 대중들 앞에 팬들 앞에 콘서트 무대로 만나는 거 말고 혹시 예능 프로그램 복귀까지도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콘서트 얘기만 있고 그밖에 방송 출연이나 신곡 발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김건모 씨가 완전히 그 상처가 가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추정컨대는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으면 거기에 좀 힘을 얻어서 더 넓게 활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아팠던 시간을 보냈던 만큼 이제 김건모 씨 글쎄요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훌훌 털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기댈 언덕은 김건모 씨가 기댈 언덕은 그래도 수많은 지금까지 이 지지해주고 기다려준 팬들 아닐까 생각돼요. 그 팬들 믿고 기댈 언덕 팬들 믿고 힘내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드라마가요. 소박, 중박도 아니고 대박이 나는데 알바로 여전히 전전한다? 누구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아, 진짜 닮았다. 어머, 처음 보세요? 난 처음 봐요. 네, 저도 처음 봬요. 근데 재석이 형 진짜 닮았구나. 반갑습니다. 예. 예. 저 작품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또 봐요. 예. 글로리 너무 좋아해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복수가 끝나면 문동훈 씨는 행복해집니까?
기어이 여는구나. 상자를. 우정만으로 우정이 되니? 내가 뭘 주고 있는 줄 알고. 네가 지켜낸 게 뭔데? 이 영상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이담아 넣어서 저 사람 많이 봤는데 얼굴은 낯이 익을 수 있는데 입이 막 이름이 막 입에서 맴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름이 뭐더라 하실 있는데, 텐데요. 누군데? 한국의 양조위라고 불리는 정말 멋진 외모에 중저음의 목소리까지 바로 배우 정성일 씨입니다. 맞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흥행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 남편 하도영 역을 맡았었죠. 이제 또 인상 깊은 또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정성일 씨가요, 그 극 중에서 이렇게 섬세한 얼굴 근육 떨림까지 막 보여주면서 와 연기 천재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흥행작을 만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굉장히 다져온 탄탄한 연기 그래요? 실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성일 씨가요, 사실 무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정성일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퇴를 하고서 21살 때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원래 대구 출신이거든요.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연기를 막 시작했는데 연극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데뷔를 하고 주로 연극 무대에서만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드라마, 영화 조금씩 활동 범위를 확장을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바람과는 달리 무명 세월을 거의 한 20년 정도를 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와, 대박 사건. 아니 근데 지금에야 이제 뭐 더 글로리 등을 통해서 진짜 이 유명 배우 반열에 올랐겠지만 그때는 정말 이 대구에서 큰 맘 먹고 상경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성일 씨가 2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데뷔는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른바 돈을 받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작품 활동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연기를 계속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 정말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생활 이어가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정성일 씨가 유명해진 그 더 글로리에서 하도영이라는 인물은 굉장한 대기업, 건설 회사의 대표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도영 씨가 엄청난 귀공자 같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풍족하게 자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 가난했던 이야기를 한 방송에서 한 것을 그래요? 제가 직접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요양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 2살 터울의 누나가 보호자처럼 어린 정성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누나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비가 오는 날 놀이터에 가서 그 보도블럭에 물이 고이면 모래가 가라앉길 기다렸다가 그 물을 마셨다. 이런 사례를 언급해서 사람들이 아니 귀공자 같은 이 외모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이건 진짜 보냈었구나. 영화 같은 얘기네요. 예, 많은 시청자들이 그런 사연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 무명 시절 20년간 정말 길었잖아요. 정말 그동안 생활고를 겪었다는 정성일 씨인데 더 글로리 이후 진짜 막 유명 배우 반열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생활이 좀 나아졌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데뷔한 거예요? 무명이 좀 길었죠? 그죠. 연극을 오래 했어요. 공연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긴 무명 시절 동안 어떻게 버텨요? 이제 알바하면서 공연 같은 거 조금씩 하게 되고. 알바 뭐 했어요? 다 했죠. 아, 대리운전? 대리 뭐 아니면 주차 발레 파킹 하고. 한 가게에서 아침에 카페 오픈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발레 파킹 부스에서 하고 저녁에는 와인바. 알바는 사실 글로리 끝나고도 했어요. 무슨 알바요? 정산이 안 되세요? 정산은 다 됐었고 그때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뜨기 전이니까. 그 후로는 이제 안 해도 된 정도. 지금은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뭐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20년 동안 유지하려면 사실. 정성일 씨가 대구 출신이란 말에 또 우리 대구 사나이 또 박성배 변호사님께 아까 정말 반감에 눈이 번쩍 띄었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유명해지기 전까지 유명해지고 나서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해지기 전에는 지금보다 정말
더 생활이 궁핍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20년을 버틴 것 자체가 대단한데 이 정도면 중간에 그만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실제로 정성희 씨도 30대 초반에 잠깐 방황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만 좋다고 해서 연기를 계속해도 될까? 내가 연기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고민 끝에 연기 아니면 다른 걸 못했을 것 같다. 연기만이 자신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긴 시간을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성일 씨의 연기에 대한 열정은 남다른데 대구가 고향인 정성일 씨 고3 때까지 대구에 살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사투리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연기를 위해서 고쳤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투리를 못 고치는 저는 그 대단함을 인정합니다. 왜요? 왜요? 전혀 사투리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방송 나오는 사람인데 단어를 사투리로 쓰진 않지만 억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하. 차라리 영어를 구사하라고 하면 아하. 서툴지만 표준어로 쓰겠는데 네. 우리말 사투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또 이렇게 이 시청자한테 또 즐거움을 잠깐 주신 분 또 박선배 변호사님이에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 정성일 씨가 이제 연기력 탄탄한 걸 알겠어요. 뭐 무명 생활 20년이지만 돈은 못 벌었지만 연기력은 이 막 탄탄 내공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기 말고도 정성일 씨를 또 이 많은 입소문 나게 한 게 누구 닮았다 뭐 그것 때문이라면서요. 예, 그 정성일 씨 관련해서 인터넷 이슈가 터지면서 더 인지도가 올라간 건데 네. 정성일 씨 드라마가 유행할 당시에 정성일 씨가 놀랍게도 네. 유재석 씨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유재석 씨가 안경을 벗었을 때 네. 뭔가 그 느낌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얼굴이 비슷하다고 하면 정성일 씨가 화를 낼 법도 한데 네. 어쨌든 뭔가 느낌이 통한다고 해서 왜 화를 내요? 아니, 그럼 유재석 씨가 화를 내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와, 같이 만났네. 그 정성일 네네. 씨가 유재석 씨 닮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좋아해. 조영정 씨의 말에 따르면 네. 정성일 씨가 그 닮은 꼴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네. 본인 프로필 사진에 유재석, 정성일 합성한 이미지 그거를 1년 동안 본인 프로필로 저장해 놨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언뜻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보실 때 닮았나 뭐 아마 여러 각도로 보시면 닮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컴퓨터 그래프로 안경 씌운 모습과 진짜 더 닮았네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박주희 변호사님 물론 지금도 아직은 뭐 생활이 넉넉해진 건 아닌데 어쨌든 예전보단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적 여유도 좀 많이 생겼어요. 연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긴 거예요. 어떻습니까? 말씀처럼 경제적인 안정이 조금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을 챙길 여유도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원래 정성일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먹을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맛집 탐방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키는 170대 후반인데 그런데 몸무게는 10수년째 69kg에서 71kg까지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와, 관리 잘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최근에는 66kg까지 빠졌대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보양식을 일부러 먹으면서 이제 좀 살을 찌우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궁금하실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비결이 있었습니다. 네, 뭘까요? 결국엔 운동을 좋아하시는 건데 막 복싱, 수영, 종목을 가리지 않고 와.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열심히만 하고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잘하십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특히 야구를 잘하시는데요. 실제 지난 7월에 프로야구 시구를 하기도 했어요. 오. 근데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보였냐면 네. 당시에 깔끔한 투수폼과 완벽한 제구력을 보이니까 이 중계 해설진이 야구 선수 출신이냐고 궁금해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김병현 같은 잠수함 투구로 던졌네요, 지금. 네. 워낙 이 폼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성일 씨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무명 생활 중에 유명해져야겠다라고 했던 것도 와. 시구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유명해져야겠다라고 와. 했다고 하니까 야구뿐만이 아니라 뭐 이 운동에 대한 열정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정성일 씨 앞으로 진짜 연기력 탄탄하니까 정말 대박치는 작품 여러 개 만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